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뵙네요. 이제 제가 경험한 천혜 자연 투어 컨텐츠를 올려볼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장소는 폭략해방 동굴이에요. 네, 폭략해방 동굴은 2003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운이 좋게도 저희 팀원들이 직접 계획부터 예약까지 다 해준 덕분에 즐겁게 체험만 하고 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폭략해방 동굴은 베트남 북중부 지방의 꽝빈에 위치해 있어요. TVN 박항서 감독님 출연하셨던 손동 동굴편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저희 팀은 손동 동굴 투어의 초입부인 항엔 동굴을 다녀왔습니다. 투어 방법부터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릴 테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먼저 예약은 옥살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야 합니다. 예약은 쉽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하는 동굴 투어를 선택해야 해요. 저희는 항엔 동굴을 선택했거든요. 동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선택해주세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동굴 속 수심이 높아지므로 투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잘 보고 선택해주세요. 네, 항엔 1박 투어는 1인 760만 동, 현재 하나 기준 약 42만원 정도입니다. 예약이 끝나면 예약 확정 메일을 받고 투어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투어를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택시를 타고 떤선역 공항으로 먼저 갔습니다. 네, 국내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메스틱 또는 노이디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국제선에 잘못 내리면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네, 수화물이 없으면 온라인 체크인을 추천드리고 수화물이 있으면 공항에서 체크인을 해주세요. 베트남 공휴일에는 사람이 매우 많고 그리고 속도가 좀 느려요. 2시간 전에는 도착해서 체크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호치민 공항에서는 검색대에서 신발을 벗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또 국내선이라 액체로 반입이 됩니다. 외부에서 식음료를 사와서 이제 대기하면서 먹어도 되고 대기실에도 가게들이 많으니까 먹거리를 즐겨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호치민에서 동호이까지 비행시간은 1시간 35분인데요. 저희는 지연이 되지 않아서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동호이 공항은 호치민 공항보다 크기가 훨씬 작지만 훨씬 쾌적하고 빠릅니다. 수화물을 챙겨서 저희 팀은 이제 숙소로 향했고요. 숙소에 1박 후 다음날 동굴 투어를 떠나고 같은 숙소에 다시 1박하고 호치민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장소나 화면 전환에 종종 저희 팀원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허락받고 올렸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팀의 이름은 팀 독도입니다. 네, 숙소는 팀원 한 분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했어요. 이름은 부스 홈스테이고요. 숙소에 연락하면 동호이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지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유료지만 아주 편하고 쾌적합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영어가 아주 유창하시고 모든 직원이 친절하고 건물도 청결합니다. 빨래 건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데요. 동굴 갔다 와서 젖은 옷들을 그대로 맡기면 다음 퇴실 전에 건조 후에 개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숙소에 짐을 놔두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숙소에서 도보 3분 이내인 뱀부 찹스틱스 레스토랑입니다. 이 가게는 앞으로도 좀 계속 흥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친절하고 맛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시그니처 주스들이 있는데 시럽을 빼고 달라고 했더니 정말 풀맛만 났거든요. 그냥 시럽은 넣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우리 팀원들은 식사 후에 바로 낮잠을 즐겼어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마땅히 계획이 없었지만 뱀부 식당 주인 아저씨가 알려준 폭략 케이브 보트 투어를 가볼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투어 코스가 잘 짜여져 있고 관광객들이 많아요. 1인당 15만 동이니까 하나와 약 8,000원 정도고 보트비는 하나와 약 3만원 정도예요. 처음엔 비싼 느낌이 들었는데 투어 시작하면 절대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투어입니다. 동굴 보트 투어를 떠나보도록 할게요. 네, 동굴을 가기 위해서는 보트를 타고 갑니다. 속도도 꽤나 빨라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어요. 네, 약간의 멀미를 할 수 있는데 풍경을 보다 보면 다 사라집니다.
동굴 입구에 오면 모터가 아닌 이제 노를 저어서 들어가야 하는데요. 노는 저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요. 이때 보트의 덮개를 열어줍니다. 동굴 내부를 아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굴 투어를 하다 보면 종종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동굴 내에서 아마 흡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걷는 중에나 사람들이 있을 때 흡연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뒤에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왠지 동굴에서의 흡연은 잘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조금 불쾌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이렇게 동굴 보트 투어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식당은 더 빌라스라는 식당인데 아트 갤러리와 수영장을 겸비하고 있어서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가격, 맛, 서비스가 만족스러웠고 피자가 참 맛있었습니다. 네, 다음날 동굴 투어를 위해서 저희는 일찍 자고 이제 둘째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네, 숙소에는 천사가 2마리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정말 좋아하는 귀염둥이들이에요. 그 귀염둥이들을 보면서 제가 동굴 준비 과정을 잠시 알려드릴게요. 네, 준비물은 약 20리터 정도 되는 백팩, 선크림, 얼굴, 목 등을 가릴 챙이 있는 모자가 좀 필수이고요. 옷 세트가 필요합니다. 팔토시 또는 긴팔, 두꺼운 양말, 타이즈 또는 편한 긴 바지, 트레킹화 또는 트레킹 샌들. 개인적으로는 샌들을 추천드려요. 물을 건널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져나가야 해서 샌들을 추천드립니다. 장갑은 업체에서 주니까 따로 가져가실 필요가 없고요. 모기약이나 벌레 퇴치제, 밴드, 상비약을 챙겨가면 좋습니다. 저녁에 씻고 갈아입을 옷 몇 벌과 그리고 동굴 숙박 후 다음날 투어할 옷 세트. 옷 세트는 첫날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텐트에서 신을 편한 신발이나 아쿠아 슈즈, 그리고 수건 2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팀원들끼리 짐을 체크한 후에 조식을 먹으러 가요. 네, 전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오는 길에 팀원이 숙소 옆 로컬 식당 사장님께 내일 아침 조식을 먹으러 온다고 예약을 하고 갔거든요. 준비성이 철저한 팀원을 만나면 좀 듬직하게 투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정된 시간에 투어 버스가 도착합니다. 버스 안에서는 가이드님의 간단한 투어 및 지역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베이스에 도착하면 투어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는데요.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교육이 진행되거든요. 특히 거머리에 대한 정보나 화장실 사용 안내는 꼭 들어주세요. 투어에는 가이드와 요리를 해주는 쿡, 그리고 짐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포터들이 있습니다. 챙겨온 짐 중에서 이동 중에 필요하지 않은 짐들은 3에서 4kg 내외로 포터들에게 맡길 수 있어요. 동굴 숙박 시 사용할 물건들은 포터분들께 부탁드려도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채비를 마치고 황해동굴 투어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힘들면서도 재밌는 트레킹을 하고 난 후에는 동굴로 가게 되는데요. 트레킹 시작 장소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버스에서는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고 황해동굴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나 지역 설명을 듣습니다. 이때 잠시 눈을 붙여도 됩니다. 네, 멋진 경치를 만끽하고 트레킹을 하다 보면 이제 힘들어질 즈음에 반둥마을에 도착합니다. 네, 현재 반둥마을에는 소수민족인 부르반끼우 민족인 12가구에 52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해동굴 트레킹 시 반둥마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마을의 한 가구에서 이제 점심 식사 및 휴식을 하는데요. 현지 음식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쌀로 만든 쫄깃한 넓은 면에 고기와 야채를 싸먹는 음식이 참 맛있는데요. 그리고 화장실 이용 시에 꽤나 큰 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소들에게 위협을 절대로 가하지 마세요.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네, 휴식 후 다시 동굴로 이동하는데요. 물은 정수 필터를 이용해서 강물을 정수해서 리필합니다. 중간중간 휴식 장소에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자연을 구경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저희 팀원 중에 식물 박사가 있는데요. 네, 가는 길마다 많은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식물은 알로카시아 밖에 없네요.
그리고 트레킹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노래인데요. 저희가 일단 휴대폰을 못 쓰고 문명과 등지고 트레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래를 못 듣습니다. 네, 팀원 중에 다행히도 K-POP 박사님이 계셔서 트레킹 중에 무한재생으로 노래를 듣고 같이 부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돌과 소속사의 역사까지 알고 있어서 다 알려줬거든요. 뭐 그렇게 기억나는 건 없지만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분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이게 각자 자기만의 스페셜한 분야가 있다는 생각을 이때 했어요.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지식인이 많다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네, 동굴에 도착하고 본격적으로 동굴 투어가 시작됩니다. 안전모에 랜턴을 장착하고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안전교육 때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낙석도 주의해야 하지만 거머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거머리는 물 때 마취 성분과 항지열 성분을 같이 분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픔을 못 느낀 채 계속 피가 빨리거나 흘리게 된다고 해요. 쉴 때마다 거머리 체크를 꼭 해주세요. 거머리 제거 시 절대 이렇게 잡아서 뜯어내지 마시고 머리 쪽을 꾹 밀어서 사람이 없는 쪽으로 퉁 손톱을 이용해서 튕겨내 주세요. 네, 동굴에 도착하면 베이스 캠프가 보이는데요. 네, 개인 텐트에 짐을 풀고 경이로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동굴 속 차가운 지하수가 올라오는 호수에서 수영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흙 바닥이라서 갑자기 발이 빠지거나 깊어지거든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호수에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입으로 툭툭 치는데 좀 작은 물고기들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좀 따끔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휴식을 하고 나면 쿡들이 오리를 만들어 줍니다. 무거운 가스통과 재료들을 다 짊어지고 와서 진수성찬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녁을 먹고 나면 해가 지는데요. 네, 이때는 랜턴을 켜고 땅콩을 먹으면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는 저희처럼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봐도 돼요. 네, 팀원 중에 릴스 박사님이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풍경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네, 아침 햇살이 동굴 입구로부터 들어와요. 정말 청량하고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 아침이나 새벽에는 좀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긴팔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동굴 내부 투어가 시작됩니다. 어제 빨았던 옷들은 동굴 습기 때문인지 마르지 않아서 모두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아침 동굴 투어는 피터팬 촬영 장소 그리고 화석, 다양한 지질 등을 직접 볼 수 있어요. 마치 고고학자나 동굴학자가 된 기분을 느끼면서 웅장한 동굴 내부를 즐겨볼 수 있습니다. 동굴 투어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에 이제 텐트 재정비를 합니다. 이게 투어의 끝인 줄 알았지만 진짜 최고로 힘든 건 동굴에서 다시 돌아가는 복귀 트레킹이었는데요. 복귀는 올 때랑 다른 길로 갑니다. 시간은 이제 올 때보다 1시간 30분 정도 덜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사가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꽤나 힘들고 얼마나 힘드냐면 이제 언제나 노래를 부르던 우리 K-POP 장인도 슬픔에 젖어서 노래를 멈출 정도예요. 그래도 주변에 멋진 식물하고 깨끗한 공기 덕분에 어렵지 않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비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덥지는 않았어요. 버스 탑승 전에는 팀원끼리 서로 거머리를 체크해 줘야 합니다. 거머리가 한 마리도 안 붙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 신발 안쪽이나 아니면 양말, 속옷 안쪽까지 거머리가 침투해 있었거든요. 반드시 팀원과 거머리 체킹을 해주세요. 트레킹을 마치고 나면 기념 목걸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쁜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기념품도 여기서 좀 살 수 있습니다. 티셔츠나 모자, 다양한 옷 같은 기념품이거든요. 가격은 무난합니다. 저녁에는 저희가 그저께 방문했던 뱀부를 또 방문했어요.
K-팝 박사님이 그토록 원하던 브라우니와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였는데요. 덕분에 저희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여행 얘기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일어났어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이동하고 호치민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트레킹은 제 생애 첫 트레킹인데요. 팀원들이 모든 정보와 예약을 다 알아봐줘서 정말 수월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았던 폭력 해방 중에서 항행 동굴 투어였는데요.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럼 다음 천혜 자연 투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